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그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가 올해 굉장히 좀 주가가 잘 나가다가 그 플랫폼 기업 이제 규제가 좀 최근에 그렇게 시작되면서 좀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조금씩 좀 이렇게 회복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제목처럼 보란 듯이 이제 해외 쪽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국내 규제는 있지만 뭐 향후 성장은 우리는 이제 해외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시장에 명시적으로 좀 보여줬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을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보고 향후 그 네이버의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기 실적은 매출은 1조 7천억, 그래서 전년 대비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3,500억, 전년 대비 한 20%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20%대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성장주다 보니까 뭐 이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성장률,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는 이 성장률이 중요한데,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 검색 광고가 11%,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33%, 그리고 커머스가 33%, 핀테크가 39% 해서 기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은 뭐 규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높은 성장을 이번 분기에도 유지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콘텐츠 매출입니다. 요게 전년 대비 자그마치 6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콘텐츠 매출은 뭐 웹툰, 뭐 뮤직, 그리고 브이라이브, 그 BTS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이제 공연할 때 티켓 판매를 해주는 뭐 그런 이제 그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제 스노우, 뭐 제페토, 이런 이제 매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한 이제 그 비율은, 매출별 비율은 이제 회사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웹툰과 관련된 매출이고요. 이 웹툰과 관련된 매출도 국내와 해외를 나눠주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지금의 현재 성장, 이렇게 높은 성장은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3분기 콘텐츠 부분이 이렇게 높게 성장한 부분은 글로벌 크로스 보더 콘텐츠가 지속 확대됐다. 뭐 말은 어렵지만 해외 그 유저들이 좋아하는 해외 웹툰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뭐 전년 대비 79%,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을 이 웹툰 쪽에서 매출 성장을 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월 거래액이 이제 1,000억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한 부분이고, 그 향후에도 이게 이제 웹툰이, 그 네이버 웹툰의 이 경쟁력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처럼 웹툰을 잘 그려가지고 좋은 스토리를 써서 올리면 자기가 그 이 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 수익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좋은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좋은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처럼 웹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600만 창작자가 이 웹툰에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반해서 계속 그 또 뭐 그 최근 뭐 오징어 게임처럼 2차 판권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서 또 그 이 영상 사업으로도 또 이 웹툰이 그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이버 해외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인 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이버가 약 2억 4천만 명의 가입자,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1,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놀고 가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기대가 큰데 이제 이번 이제 실적 발표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사용자도 많지만 거의 90% 이상이 해외 사용자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40%가 늘고 이 MAU 월간 방문자 수는 60%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굉장히 그 시장이 어떤 기대했던 이 메타버스 제페토에 관련된 아주 기쁜 뉴스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그 로블록스처럼 게임 제작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할 거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그러한 게임도 하고 게임도 사고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큰 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이 행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해외 사용자가 90%이다 보니까 현재 네이버가 꿈꾸는,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해외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이제 제일 가시적이고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가능성도 큰 이런 부분인데, 저희 지금 라인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국민 메신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좀 매출도 많이 올리고 성장도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했으면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해외 쪽이다 보니까 좀 더뎠는데, 작년에 이제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야후재팬과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지금 이제 첫 사업으로 한국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 쇼핑의 이제 성장 원인이었는데, 일본 버전, 스마트 스토어의 일본 버전인 마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10월 20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러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 스토어는 사실 이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이 기존의 이제 라인 메신저 공식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와 메신저를 쓰는 개인 사용자 간에 연결된 계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소비자랑 광고주랑 1대1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바일 쇼핑에, 모바일 광고에 좀 큰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라인 기프트라는 한국의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런 서비스인 거죠. 올해 2분기, 요거는 이제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1분기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카렌다 기준으로 2분기에 이 라인 기프트가 203%, 전년 대비 203%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야후 재팬의 어떤 이 시너지 강화가 실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셀러들이 들어와서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PC의 강자 야후 재팬 쇼핑,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의 최고 플랫폼 라인, 이게 결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성장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기존 사업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견조한 가운데 이 해외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 주가는 이 해외 성장의 가속화, 요 부분 때문에 향후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규제가 사실
네이버를 조준했다기보다는 카카오에 조준한 게 컸고, 네이버는 이미 과거에 좀 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많이 좀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 맞지 않아도 될 매를 좀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어떤 좀 바람이 지나가서 주가가 반등이 된다라면 좀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정확하게 이제 회사에서 해외 비중을 얘기를 해주진 않는데, 그 해외 쪽 매출이 가장 높은 이 콘텐츠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6%에서 지금 12%, 11%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해외는 성장 포텐셜도 높고 현재 성장률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향후 네이버 주가는 이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이버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